여러분 안녕하세요. 3학년 1학기 국어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문어쌤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오늘 벌써 9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9번째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학년 1학기 국어 9단원인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낱말의 뜻을 짐작하기예요. 낱말의 뜻을 짐작한다고요? 우선 교재에 이름을 쓰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낱말의 뜻 짐작하기.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세요. 우선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국어 안에서도 읽기와 관련돼 있어요. 읽는다라는 것은 글을 읽는 거죠. 근데 글 안에 우리가 잘 모르는 낱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짐작하는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글을 읽어보면서 짐작해보기 할 거예요. 추측하기, 짐작하기.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요. 국어 교과서 9단원과 관련이 있어요. 9단원 어떤 내용일까? 여기서 많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줄여보았답니다. 9단원 어떤 내용인지 우리 그림을 보면서 추측해 볼까요? 짐작해 보러 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하면서 여기 이제 보니까 교실인가요? 도서관인가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친구들이 책을 고르고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프린들은 무엇일까? 지금 보니까 프린을 주세요. 프린들 주세요. 하면서 나오는 잘 모르는 낱말이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은 또 어떤 일을 겪었을까? 아직 읽지 않은 것을 궁금해요. 이렇게 궁금하고 잘 모르는 것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나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죠? 그것들을 이번 시간에는 미리 한번 짐작해 볼 거예요. 짐작해 볼 거예요. 이번 시간엔 글을 읽다가 잘 모르는 것, 궁금한 것들을 미루어서 생각해 본다라는 미리 짐작해 보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짐작하기 오늘 해볼 건데요. 오늘은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어떻게 짐작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자는 거구나.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은요. 낱말의 뜻을 짐작했던 경험을 떠올려 볼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낱말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의 경험을 떠올려 보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짐작하는지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낱말의 뜻을 짐작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은 모르는 낱말 나왔을 때가 있나요? 있죠. 우리 글을 읽거나 어디 새로운 곳에 갔는데 설명서를 봤는데 모르는 낱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 이 상황도 그것과 같아요. 폭포 앞을 갔어요. 근데 안내문 읽어서 읽었더니 뜻을 모르는 낱말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 폭포에 갔더니 수영 금지 안내문이 있네요. 땡땡 폭포는 수심이 매우 깊어서 물에 빠질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수영이나 물놀이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공원 관리사업소장, 소방서장께서 이렇게 안내문을 작성해 두었어요. 두 친구가 궁금해요. 이 폭포는 수심이 매우 깊다는데 수심이 무슨 뜻인지 모른대요. 여기 있는 여자친구는 물에 빠질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라고 했는데 발생이 뭐지 하면서 얘기하고 있네요. 오잉? 여러분은 수심이나 발생이라는 낱말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는 친구도 있네. 모르겠다는 친구도 있어요. 또 다른 친구는 선생님 저는 폭포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맞아. 사람마다 이게 뜻을 모르는 낱말이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낱말에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은 여기에 옆에 안내문을 작게 가져왔어요. 혹시 수심이나 발생 말고 여러분 좀 이 단어 어려운데요? 하는 거 있어요? 선생님 이 단어가 좀 어려워요. 낱말이라는 삼가라는 낱말이 어려워요. 삼가 어디 있어요? 옆에 여기 있자.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가 뭐지? 여러분도 이렇게 수심, 발생, 삼가 같이 모르는 낱말이 나와서 고민했던 적 있어요? 있다가 언제요? 텔레비전 뉴스 볼 때. 뉴스 볼 때. 맞아. 뉴스보다 또 신문 볼 때 모르는 낱말 나오는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특히 한자로 된 경우도 있었어요. 맞지. 선생님 고개 끄덕이는 친구 있어요. 그런 말 어렵잖아. 그리고 어려운 책을 볼 때 모르는 낱말이 있어서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뜻을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응? 맞아. 가장 쉬운 방법은 물어보기지. 어른들께 여쭤보면 쉬운데 근데 어른들도 모를 때가 있고요. 어른들이 없어서 못 물어볼 때도 있잖아요. 여쭤보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 했었죠. 모르는 낱말의 뜻을 찾아볼 수 있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참 좋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국어 사전 잘 쓰고 있나요? 찾아본 적 있어요? 네. 종이 국어 사전을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은 어때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인터넷에서도 국어 사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검색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선생님 이런 국어 사전도 없고 나 스마트폰도 없어요. 혹은 컴퓨터가 주변에 없어요. 혹은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할 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잘 모르지만 한번 내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맞아. 그런데 어떻게 짐작하냐고요? 그래서 선생님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같이 알아볼 거예요. 여기 새로운 글을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다람쥐는 왜 쉬지 않고 딱딱한 걸 갈가댈까요? 라는 글인데 벌써 재밌겠는걸? 궁금한데요? 글을 읽으면서 어려운 낱말이 나오면 여러분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리고 그 낱말의 뜻을 짐작해 볼 거예요.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람쥐는 왜 쉬지 않고 딱딱한 걸 갈가댈까요? 글 왕입분 그림 송영욱 다람쥐처럼 쥐무리에 속하는 동물들은 이빨이 계속해서 자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빨을 닳게 하려고 쉬지 않고 나무를 쏠거나 딱딱한 열매를 갉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다람쥐가 좋아하는 먹이는 도토리, 밤, 땅콩, 호두, 작과 같이 대부분 껍질이 딱딱한 열매예요. 하지만 가끔은 채소의 싹을 잘라 먹기도 하고 곤충을 잡아먹기도 한대요. 가을이 되면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려고 먹이를 많이 먹어두어요. 남은 먹이는 땅속에 먹이 창고를 만들어 감춰두지요. 그리고 배고플 때마다 겨울잠에서 깨어나 먹이를 먹으며 겨울을 나지요. 글을 어느새 다 읽었어요. 재밌는데요. 다람쥐는 왜 쉬지 않고 딱딱한 걸 갈가댈까요? 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세 가지 질문이 있네요. 한번 답해볼게요. 글쓴이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맞아요. 다람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다람쥐가 좋아하는 먹이는 무엇인가요? 도토리, 밤, 땅콩, 호두, 작과 같이 껍질이 딱딱한 열매예요. 세 번째, 다람쥐가 가을이 되면 먹이를 많이 먹어두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죠?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우리 글의 내용이 잘 생각나요. 이제 그러면은 혹시 모르는 낱말 동그라미 했나요? 선생님 동그라미 했는데 거기에 파란색으로 쓴 낱말이 있었어요. 네, 혹시
달케라는 낱말 알고 있어요? 뜻? 이 달케라는 뜻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려워요. 이 친구들도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빨을 닳게 하려고 하는 이 닳게에 대해서 친구들이 얘기 나누고 있어요. 이 낱말 앞부분을 보니 다람쥐는 이빨이 계속해서 자라는구나 하면서 모르는 낱말의 앞부분을 봤어요. 옆에 있는 친구는 뒷부분을 보니 다람쥐는 쉬지 않고 나무를 쓸거나 딱딱한 열매를 갉아먹는구나 하면서 잘 모르는 낱말의 뒷부분도 살펴봤네요. 다람쥐는 나무와 딱딱한 열매를 이용해서 이빨이 작아지게 혹은 없어지게 하는구나 하면서 뒤에 나오는 부분을 읽어서 이렇게 찾아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낱말의 앞뒤 문장이나 낱말을 살펴보면서 그 뜻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우리 닳게 혹은 닳게의 기본형인 닳다를 쓰는 다른 상황, 닳다라는 단어, 낱말을 여러분 딴 곳에서 들어본 적 있나요? 이렇게 떠올려 보면 아 맞아 닳다는 이런 거야 하면서 떠올릴 수 있어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짐작했던 닳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을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닳다라는 뜻은 무엇인 것 같나요? 다른 낱말로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은 짧게 그리고 줄어들게 없어지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생각해요. 맞아. 이가 닳다라고 하니까 뭔가 가해가서 닳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게 없어진다라는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짧아진다 혹은 줄어든다 혹은 없어진다 이렇게 다른 낱말이 떠올라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것을 바꿔서 써보면 어때요? 의미가 통하나요? 맞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짐작했는 것을 다른 낱말로 써서 보다 보면 이 낱말의 뜻이 맞는지 바꿔서 읽어 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정확하게 알려면은 닳게의 뜻을 어디서 찾아봐야겠어요?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더 정확해지겠죠. 닳게를 찾아보려면 닳게를 기본형인 닳다로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국어 사전에서 닳다를 찾아보니까요. 갈리거나 오래 쓰여서 어떤 물건이 낡아지거나 그 물건의 길이, 두께, 크기 따위가 줄어들다. 줄어들다. 낡아진다. 우리가 예상했던 뜻이랑 어때요? 비슷하네요. 네. 이제 확실히 닳다라는 뜻을 알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새로 알게 된 닳다라는 낱말을 이제 사용해 볼 수 있어요. 닳다라는 말을 넣어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닳다 뜻을 알게 되었으니까 없어진다, 줄어든다, 짧아진다 이런 뜻을 생각하면서 뭐가 떠오르나요? 선생님 연필이 떠올라요. 연필이 닳아서 짧아졌다. 항상 우리 연필 쓰다 보면 금세 짧아지죠. 왜? 닳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손끝이 닳도록 열심히 일했다. 선생님 또 다른 것도 생각나. 열심히 신었더니 실내화가 닳아서 없어졌다. 우리 신발 신다 보면 실내화도 그렇고 신발도 뒤에 보면은 처음에는 새 거였는데 뒷부분이 우리 신다 보면 닳아서 깎여서 없어지는 거 느껴요? 신기하지 맞지? 선생님도 그런 경험 있어요. 그리고 신발 여러분 뒤집어 보면은 어느새 닳아졌을 거야. 이렇게 우리 글을 읽을 때 낱말의 뜻, 잘 모르는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을 이제 마무리해 볼 거예요. 우선은 앞뒤 문장이나 낱말을
살펴봐요. 그리고 짐작한 뜻과 뜻이 비슷한 낱말을 넣어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사용한 그 낱말을 사용한 예, 경우를 살펴봐요. 네,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은 그 낱말의 뜻을 짐작한답니다. 짐작한 낱말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국어 사전에서 확인해 보면은 가장 정확해지겠죠? 네, 오늘은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먼저는 앞뒤 문장이나 낱말을 살펴보아요. 그리고 짐작해요. 짐작한 뜻과 비슷한 낱말을 바꿔서 넣어봐요. 그리고 어울리는지 이렇게 넣어봅니다. 그리고 그 낱말을 다른 곳에 사용했던 예를 떠올려 보면은 그 낱말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모르는 낱말이 나올 때는 어려워하지 말고 짐작해 보세요. 혹은 짐작하고 나서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또 정확한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국어 사전을 찾아서 뜻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도 있답니다. 네, 이렇게 짐작하고 국어 사전을 통해서 낱말의 뜻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덧 오늘 수업을 마칠 때네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